안녕하세요. 저는 김종길 국어논술학원에서 예비 고1을 담당하고 있는 한결 선생님입니다. 지난 문해력 테스트 결과 분석 영상에 이어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초, 중등학생과 고등학생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뭐래도 시간입니다.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독서, 그리고 토론, 그리고 글쓰기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바쁜 고등학생에게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수능뿐만 아니라 학생부, 내신까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문해력을 길러야 할까요? 초, 중등학생 때는 문해력을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독서, 토론, 글쓰기를 중심으로 해나가시면 되는데요. 고등학생 때는 그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한 수능 맞춤형 문해력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양대산맥인 문학과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적 문해력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수능적 문해력이란 수능의 각 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해력을 의미합니다. 문학 영역에서의 수능적 문해력이란 시대적 상황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감적 읽기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독서 영역에서의 수능적 문해력은 어휘력과 사실적 읽기를 바탕으로 한 추론적 읽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학에서의 공감적 읽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감적 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우리는 그럼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우리 현대 문학과 고전 문학을 구분하는 기준은 구한말입니다. 결국 고전과 현대를 합치면 고조선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기를 지금 저희 수능문학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펴보시면 최근 20년 정도는 수능에 출제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현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들이 배경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현대문학의 시기는 첫 번째 개화기에서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기, 그리고 그 후의 정치적 혼란기와 경제적 발전기 등으로 나뉩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능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문해력이라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감적 읽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능 독서에서의 추론적 읽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수능 독서에서는 사실 어휘 문제, 사실적 읽기 문제, 비판적 읽기 문제, 그리고 추론적 읽기를 통한 문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보통 추론적 읽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에서는 다양한 제재들이 나오는데요. 인문, 철학, 예술, 과학기술, 법, 경제 등 정말 다양한 지문이 나오고 이에 대한 각각의 접근법과 이해법을 익혀야만 수능 독서에 제대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추론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휘력과 사실적 읽기 능력입니다. 이미 알려진 정보라는 것은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의미하고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조합하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문해력 향상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전과 친해지기, 책과 친해지기, 그리고 문단 요약해보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전과 친해진다는 것은 사전을 자주 찾아보는 것이겠죠. 우리 아이들은 항상 스마트폰을 끼고 살지만 어휘를 검색하는 것, 특히 한글 어휘를 검색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편입니다. 모든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외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말하는 어감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어감이라는 것은 문맥 속에서 우리가 어휘의 뜻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과 함께 예문을 정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책과 친해지기입니다. 제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때 절대 추천하지 않는 책들이 있는데요. 바로 대학 추천 도서입니다.
대학 추천 도서는 매우 좋은 책들이 추천되어 있지만 그만큼 지루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을 또 다른 공부의 연장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과 함께 서점을 가셔서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는 책을 먼저 읽히시고 차근차근 수준을 높여가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실전적인 방법인 문단 요약해보기입니다. 아이들은 사실 문제를 풀 때 답을 내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선 답을 내는 것보다 본문의 이해도 자체를 높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문단 요약해보기입니다. 문단을 한두 문장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 문단은 잘 이해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요약은 문해력뿐만 아니라 글쓰기에도 기본이 되므로 추후 논술 및 면접 등을 준비할 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김종길 국어학원과 함께하는 문해력 향상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문학 영역에서는 각 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문학적 개념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독서 영역에서는 사실적 읽기의 기본이 되는 어휘를 증진시키기 위한 어휘 테스트, 독서 영역의 문제를 눈으로만 풀지 못하도록 표시를 하거나 구조도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진 아이들이 고득점까지 단단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문학적 영역에서는 각 시대의 작품에 대한 공감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이해, 그리고 배웠던 문학적 개념어들을 작품 속에서 실제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적용 연습까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독서 영역에서는 사실적 읽기를 바탕으로 얻어낸 정보들을 조합하여 추론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한 독서 지문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위해 배경 지식과 예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의 이해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1회 시행되는 클리닉을 통해 아이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선생님께 설명을 하고 그 잘못된 사고를 선생님께서 고쳐주는 방식을 통해 아이들이 옳은 사고방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문해력은 결코 하루아침에 늘지 않습니다. 바쁜 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효율적으로 문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능적 문해력의 방향성을 잊지 마시고 꼭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를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